TV. 왜 자니즈는 해외 시장을 잡을 수 없나? BTS와의 비교로 드러난 한일 아이돌의 압도적 격차라는 제목의 기사가 야후재팬에 떴습니다. 이 기사는 자니스의 붕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 데뷔해야 될 일본의 인재들이 한일 공동 제작인 프로듀스 101 재팬으로 도전해서 제2월라는 그룹으로 데뷔하니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기사로 5페이지 정도 되는 긴 기사에 1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면서 엄청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기사에서 일본에서 남성 그룹이 경쟁을 하기 힘든 이유는 자니즈가 일본 시장 대부분을 독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니즈는 지상파 TV를 중심으로 일본 엔터 업계에서 교묘하게 패권을 강화했고 프로그램에서 경쟁 그룹의 노출을 압박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 남자 아이돌의 어려움의 배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TV 아사히의 뮤직 스테이션에서도 자니즈 이외의 남자 아이돌 그룹이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잡지나 스포츠 신문에서도 자니즈 담당자를 만들어 노출이나 스캔들을 컨트롤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본 시장에서 자니즈는 압도적인 승자로 불리며왔으며 경쟁이 어려운 환경도 구축하면서 폐쇄적인 시장에 한정적인 게임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점 상황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자니즈의 대표적인 아이돌 스왑에서 키무라 타쿠야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가 28년 동안 활동한 자니즈를 마무리하고 2016년에 나가게 됐는데 자니즈는 이들이 나간 이후에도 방송 출연을 방해했고 끝내 공정위에서는 연예 기획사들끼리 경쟁을 저해하는 짓이라고 자니즈의 가해 혐의가 있다고 여겨 일본 공정위에서 주의를 주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이후 많은 자니즈 소속 연예인들이 퇴소를 하게 됩니다. 또 TV 중심으로 패권을 강화하던 자니즈는 시대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주요 미디어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러 남성 그룹의 탄생도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인기를 얻게 됐죠. 그로 인해 CD보다 유튜브와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전달하는 K-팝이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자니즈는 2018년까지도 이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뒤처지게 됐고 끝내 갈라파고스화에 빠져 국제 경쟁력까지 잃게 됐습니다. 자니즈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창업자 남매의 퇴장도 있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이 혼란은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주력한 결과 K-팝같이 글로벌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는 파괴적인 혁신에 발을 디딜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10년 전 LCD TV로 세계를 리드해온 샤프가 삼성과 LG의 순식간에 역전되는 상황과 비슷하고 끝내 대만 홍하이에서 샤프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소니는 삼성과 LG 다음에 간신히 3위에 올랐고 그것도 하이센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자니즈를 비롯한 일본 아이돌 역시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춤, 럭셔리한 뮤직비디오를 선보인 K-팝의 시장을 계속 빼앗기고 있고 10년 전 소녀시대와 카라에 빠져있던 초등학생은 블랙핑크와 트와이스에 흠뻑 빠져있는 게 2021년의 현실입니다. BTS를 세계적 아이돌로 끌어올리나니 또 하나는 팬들의 세계화입니다. 예를 들어 BTS가 이렇게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국가를 뛰어넘는 아미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요. 스마트폰과 SNS가 널리 퍼진 2010년대 후반에 작은 소속사였음에도 불구하고 BTS의 인기가 폭발한 것도 결코 무관치 않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논쟁에 휘말렸을 때도 팬들이 단합해 변론을 하고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했죠. 물론 이들의 막강한 힘은 나쁜 방향으로 변할 위험도 있지만 팬들이 어떻게 연대하고 집단으로서의 통제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아티스트의 가치도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팬들이 아티스트의 프로모션을 대행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셈이죠. 앞으로도 인터넷은 없어지지 않고 IT는 더욱 진화하는데 자니즈는 일본 대중문화를 이끌어온 장본인으로 올드미디어에 깊이 집착해 몰입하지 말고 방향 전환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기사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 기사를 본 일본 반응입니다. 함께 보시죠. 해외를 가든 상관은 없지만 가창력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춤은 못 춰도 되지만 노래를 못하면 채널을 돌리고 싶어. 자니즈뿐 아니라 일본 음악계 전반이 세계에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지도 않고 역시 기본적인 가창력과 프로모션의 힘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BTS는 비주얼 아이돌이지만 아티스트로 평가되고 있으니까요. 자니즈의 이런 그룹은 없고 비교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 자체가 중년 남자의 장난감인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되고 싶다고 동경 대상이기보다는 중년 남자의 장난감 제조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도 남성 90%, 여성 10%가 개성보다 통일성 중시되는 일본의 갈라파고스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니즈 아이돌뿐만 아니라 가전이나 스마트폰도 그랬죠. 그것을 좋은 점으로 높게 평가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은 흘러 현재는 오래됐다, 촌스럽다라는 평가로 바뀌었어요. 이제 테크놀로지로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는 시대는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지금의 일본은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요구하지 않는 풍조이며 야망 있고 진취적인 젊은이도 적고 세계에서 싸워나가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적은 것이 아닐까. 한국 홍보의 무시무시함이라고 할까? 위협을 느끼는 것은 음악과 세트의 가전이나 IT 기기 등의 판촉을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든 점. 심지어 중남미의 소국인 코스타리카의 지인들조차 방탄소년단을 알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익숙한 음악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판단 기준도 좌우할 수 있죠.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을 선택할 때 좋아하는 그룹의 나라 상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국내만의 매출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장사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므로 점점 갈라파고스화 되어 버렸어요. 일본 음악 시장에서만 충분히 벌 수 있는데 무리해서 해외로 나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BTS 팬이지만 그들의 피나는 노력은 선수급이고 구미에 가서 아시아인으로 차별을 받는 등 팔리고 있는 만큼 대단한 노력과 굴욕도 경험했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그들이기에 은희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을 겁니다. 솔직히 일본 탤런트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느긋하게 40 전후까지 아이돌을 할 수 있으니 반대로 훌륭한 환경이라고 바보 취급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서툴러도 일본은 일본다워서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완전히 토대가 다르잖아요. 이 나라는 정말 복받은 환경인데 성장하면서 수비력을 높여야죠. 잠깐 텔레비전에서 퍼포먼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BTS와 자니스 모두 압도적으로 BTS가 레벨이 위라고 아마추어가 봐도 분명히 느껴진다. 자니즈는 적어도 외모 정도는 이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예전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남자를 배출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요즘 애들은 그냥 일본은 정말 국내뿐이야. 자니즈의 댄스를 보고 있어도 일본의 자니즈 팬 고객님 한정 같은 텔레비전에서 무엇인가 하면 깨악거리며 팔릴 것 같은 자세. 가창력도 춤도 꽤 뒤떨어져 있고 홍보도 잘하지도 않아. 일례를 들면 BTS는 피부도 좋고 팬이 아니어도 보고 있다가 빨려들 것 같은데 자니즈는 그냥 남자 플러스 정도. 세계에서는 미움받는 치열이 나쁜 것도 그대로가 많고 도저히 세계에서 통하는 수준이 아니야. 난 혐한 쪽에 가까운데 BTS나 K-팝 영상을 보고 솔직히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본국에서만 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그리고 세계 무대로 성공하고 있는 게 BTS. 세계에서 통하는 수준임은 물론 메시지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니즈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BTS와 자니스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지만 압도적으로 댄스나 노래를 잘하는 것은 BTS였습니다. 자니즈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 자니즈도 아키모토 계열도 에그자일 계열도 솔직히 세상에 나오면 좀 부끄러운 수준일 것 같아. 덧붙여서 자니스는 최근까지 인터넷 뉴스에 사진을 게재하는 것조차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제일 심했던 것이 울트라맨 시리즈의 사전 같은 책에서 갑 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대원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나가노반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었지. 허락이 안 된 건지 사용료가 비싼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살만한 책에 실릴 정도는 허락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안 되면 캐스팅을 거절했어야지 그랬거든. BTS는 사무실이 작아서 TV에 자주 나오지 못하고 SNS를 잘 활용하기도 하고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직접 전단을 나눠주고 무료로 콘서트를 하기도 해서 팬을 늘려나갔다고 합니다. 세계 진출하는데 자니스의 압력과 관계없지 않을까요? 좀 오글거리는 수준에서도 해외에서도 자니스의 팬은 있는 것 같아요. 취향 문제 아니야. 나도 자니즈의 젊은이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 다만 에그자일도 포함해서 가창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BTS로 치면 픽스유의 커버를 보고 가창력에 놀랐어. 춤에 언급되는 일이 많았으니까. K-팝에는 BTS 이상으로 가창력이 뛰어난 아이돌이 많이 있다는 것에 놀랐어. K-팝을 보고 나서 에그자일 계열은 망했어요. 에그자일 계열은 보컬과 퍼포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K-팝은 전원이 부를 수 있고 전원이 출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멤버가 차례차례 바뀌기 때문에 센터가 차례차례 바뀌죠. 대형이 계속 바뀌어서 굉장히 레벨도 높고 정말 대단해요. 에그자일은 춤은 잘 추지만 모두의 개성이 너무 많아서 춤이 제각각이야. K-팝 그룹은 개성은 별로 없지만 가지런히 갖추어서 보기 좋고 탄력 있는 댄스를 해서 예쁘게 보여. 얼마 전까지 J-팝이었는데 노출이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SNS, 유튜브, CS 뮤직비디오, 아이폰 등 노출도 많고 질리지도 않아. 미디어 전략은 중요해. 해외 시장은 커녕 일본 시장도 위험해. 작년 일본 시장의 악곡 연간 세일즈에서 BTS가 2위였어. 올해는 BTS가 연간 1위가 돼버릴지도 몰라. 상위 32 정도면 상당한 양의 K-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됨. 일본이 참패한 이유를 정리하면 한국은 속도감 있는 파괴적 혁신을 무기로 국제시장에서 승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내 시장 은둔형 외톨이로 꾸준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스타일. 이것만은 한국 쪽 무대가 치열합니다. 일본은 남성의 아이돌이라고 하면 자니즈 사무소에 통합하고 있고 언론의 손딱도 있고 자니즈 사무소의 아이돌만이 TV 프로에 기용돼요. 그렇게까지 종합적인 퍼포먼스 실력이 높지 않아도 일본에서는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죠.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한국은 곡이나 뮤비에서 지지를 얻었지만 일본은 위의 이유로 TV 프로에서 지지를 얻은 것 같아요. 곡이나 뮤비가 주목받지 않는 자니즈 쪽에서는 세계적인 활동은 무리일 겁니다. 애초에 팬들이 해외 진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큰 것 같아. 아라시가 작년부터 여러 가지 해외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해외에 눈을 돌려 일본의 팬은 소홀히 하는가 라며 팬으로부터의 반발이 대단했어. 원래 BTS 자체를 모르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익숙한 다이너마이트는 작년 뮤비를 우연히 봤을 때 충격이었죠. 설마 K-팝? 왜냐하면 전부 영어 발음도 더할 나위 없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흥미를 가지고 미국 토크쇼 출연할 영상을 보고 또 충격. 멤버들이 통역을 통하지 않고 영어로 얘기하고 있다니. 특히 리더 RM의 영어가 유창하면서도 악센트가 왜 흑인 쪽. 게다가 멤버 모두 좋은 사이에서 BTS와 같은 스타일을 지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K-팝에서는 높은 댄스 수준과 가창력을 깔고 멤버가 직접 작사 작곡할 수 있는 프로듀싱 능력이 있고 여기에 RM의 영어 소통 능력이 더해져 자신들의 스토리를 보다 멀리 전달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팬 베이스가 생겼고 다이너마이트 이래로 그들의 음악이나 메시지에 공감하는 아미가 증가하고 있지요. 자니즈가 전부 영어곡을 한다면 일본 이외의 팬층으로 다가가겠지만 K-팝적인 요소를 아무리 흉내내도 BTS와 같은 파괴적 이노베이션은 유감스럽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좋든 나쁘든 자니즈와 K-팝과는 근성과 열정이 다르다고 생각해. K-팝의 연습생 시절 끔찍한 정도의 연습량과 시간의 부족에서 자니즈처럼 학업등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큰 차이가 있어. 아이돌의 차이가 아니라 한일 아이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완벽한 성능과 완벽한 외모를 원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미숙과 친근감의 아이돌을 원하죠. 정말 일본에서는 미숙함과 친근감이 필요한가요? 그럼 이렇게 K-팝이 못 들어와야죠. 퍼포먼스도 레벨이 낮지만 파는 방법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계 운운보다 국내에서 대등하게 다른 그룹과 경쟁해야 돼. 이제 안 돼.